네, 안녕하세요. 11월 12일 마감 시장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딱 우리가 봤었던, 강조했었던 요 라인, 이 라인이 돌파하고 났을 때부터 되게 좋았죠. 우리가 지수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돌파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체크를 했으면 정규전 종료 분명 1분 좀 전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반도체를 봤어야 되는지 장전 시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지수가 하락할 때도 우리가 분위기 쌓은 거에서 미리 좀 대응 라인을 세워놨었고, 돌파를 할 때도 돌파 이제 첫 위치에서, 오늘은 2.2%가 올라가는 게 왜 중요한지는 계속 설명드렸죠. 오늘의 이 지수의 흐름을 잘 가져간 거는 좀 상당히 기분이 좋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농사를 지어야 정규장이 되는 그 종료됐습니다. 시기와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는 시기를 잘 좀 저장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오늘 선물은 엄청 들어왔는데 현물이 별로 안 들어와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3%, 코스닥 1.32% 상승을 했고요. 거래대금은 24조 정도가 나왔네요.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요. 상승과 하락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었죠. 상승이 2123 정도고 410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상승이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좀 중요했었던 거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와 선물에 대한 매수, 현물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오늘 프로그램은 결국엔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매매 추이 차트를 봤지만 결과적으로 초반에 조금 흔들기를 하다가 우리가 최근에 10시부터 좀 바뀐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확실히 초반전이 지나고 짝꿍등이 찍고 목숨 뚫자마자 날아갔죠. 그래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페이크 패턴이 좀 들어간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크게 등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오늘 장중 흐름 보면은 여기 많이 팔았다가 말아 올렸다가 여기서 결국엔 말아 올리면서 끝나긴 했는데, 물론 위에서 많이 떨어지긴 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금요일장에 또 많이 샀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헷갈릴 수 있죠. 코스피에 대한 지수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까지 건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살짝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리실 거고요. 또 추가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수급이에요. 수급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매도에 일단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위에 없다라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많이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장중에는 조금 기염을 토하긴 했는데, 사실 외국인의 수급발보다는 오늘은 이제 기관의 수급발이 좀 강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컬 이슈가 상당히 이제 다른 나라들 대비했을 때 좀 좋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는 요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막판에도 지금 프로그램 플러스 2200억 정도였는데 1400억 정도로 줄었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음으로 떨어졌고요. 다음 선물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선물은 누적으로 마이너스 5.5에서 7 요 사이, 그러니까 거의 그 24년 이후로는 거의 바닥이에요. 거의 최바닥이고요. 보통 여기서 이제 지지 반등해서 좀 세게 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돌리면 선물에서 한 5조 정도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조 정도가 들어온다 치면 힘 모아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급이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지수가 꽤 높은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점이고, 플러스 알파로 로컬 이슈들이 두 개가 붙었었죠. 하나는 국민연금에서의 매수 밴드가 좀 넓어질 수 있는 거, 그다음 하나는 이제 배당 소득세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요것들이 조금 다른 나라들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의 미니 지수 선물이 좋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엔 하원까지 통과를 해서 이제 땅땅땅 셧다운 종료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엔 셧다운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내일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변수 포인트는 사실 어떤 게 나올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변수 포인트가 나오면 당연히 증시는 좀 흔들릴 텐데, 그래도 이제 지난주 좀 짓눌렀었던 AI 버블 같은 경우는 거의 해소가 됐고요. 두 번째 셧다운도 지금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도 조금은 좋아진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좀 특이점과 핵심은 결국에 이제 지수 자체를 좀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가 하락을 했을 때 물론 오늘까지 떨어졌으면 좀 조정이 세게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일단은 떨어지게 만들었었던 이슈, 뭐 마이클 버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이슈들은
결과적으로 구조적인 하락은 아닐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계속 지난주에도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긴 살 건데 언제 사느냐, 그거를 좀 핵심으로 계속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 거기서 오늘 또 타점을 잘 잡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995에서 4,005를 돌파를 하면 우리가 이제 좀 매수를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브리핑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상승의 전부를 다 따라가진 못해도 적어도 60-70%는 따라가게끔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은 뭐 반도체가 중심으로 자리를 잘 잡아줬어요. 삼성전자 2.7%, 하이닉스 4.48% 상승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뭐 이제 다른 산업군들도 좋았죠. 뭐 자동차 쪽 현대기아 좋았고, 원전도 나쁘지 않았고요. 방산도 좋았고, 특히 오늘 좀 의미가 있었던 상승은 배당소득세율에 대한 좀 감소 이슈로 금융주와 지주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강했던 게 의미가 있고요. 또 반도체 쪽 좋으니까 뭐 전력 변압기 관련된 내용들도 좋았죠.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 이슈가 있었고, 또 이번 주에 또 수주에 대한 제공시 이슈가 있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좀 산업적으로는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 또 실적 베이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실적 잘 나왔고, 실적이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종목군들은 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정유주도 좋았는데, 이쪽은 리포트도 최근에 좀 좋게 나오고 있지만 경제마진 관련된 이슈에서의 또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붙는 것도 좀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 쪽이 많이 빠졌는데, 실리콘2가 물론 실적이 잘 나오면서 급등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포트도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주가도 좀 추이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발 기준으로 조금 엇갈리는 상황이 생기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은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한 구석이 꽤 있다. 심택은 어닝 쇼크, 사실 그냥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너무 좋았지만 컨센이 너무 높았다라는 거, 그리고 전환사채 가격이 괴리가 좀 크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량이 나오면 단기 물량이 어쨌든 좀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보수적인 영향으로 좀 측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멘터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에서도 조금 오늘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들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비만은 또 화이자, 메세라 관련된 이슈로 특정 종목군으로 빠지고 또 기타 종목군들을 오르는 좀 그런 엇갈리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슈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쪽들은 또 움직임이 좀 약했어요. 오늘 좀 테마적으로 움직인 이슈들이 꽤 많았는데요. 초반에 기후협약 관련해서 탄소 배출 관련된 종목군들도 올라가다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이나 약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들도 나쁘지 않았고, 뭐 결제주 이런 것들도 초반부터 나쁘지 않았고요. 보안 같은 종목군들, 또 비만도 이제 비대면 관련된 의료에 대한 진척 이슈가 있었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목선 이렇게 뚫으면, 짝꿍댕이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짝꿍댕이 만들면서 목선 뚫으면 이런 건 매매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단기 눌림 이후에 좀 변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뭔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장에 있었던 이슈를 좀 잘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의 좀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분명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셧다운이 해소가 되는 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표 나오고 지표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코멘트가 만약에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술주 중심으로의 어떤 강세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드리면 뭐 충분히 잘 해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자, 하락 요인들이 단기간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졌어요? 떨어졌을 때 다시 변곡점을 노려야 한다라고 얘기 드렸죠. 우리가 엑시트 하는 거면 다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하락에 대해서 대비는 하되 아무리 봐도 이슈가 좀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 요인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슈들을 조금 한번 싹 깔아볼게요. 일단은 이 키워드 셧다운이라는 이 키워드를 정말 얘기 많이 했었고, 그다음 AI 버블이라는 것도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거 얘기 많이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 수급 관련된 부분이죠.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다음 최근에 이제 수급 이탈, 외국인에 대한 수급 문제가 좀 있었고요. 정책의 부분, 정책이 질질 끌린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전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얘기긴 한데 금리 인하 스탠스,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 다음 관세,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이런 우려,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 좀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이 부분이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것들을 좀 확실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 키워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셧다운이 해소가 되고 돈 풀기가 되면 결국 증시는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상승을 할 건데, 어쨌든 땡길 때는 주가를 상승시킬 때 그 수급이 붙을 만한 주라는 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핵심이 뭐냐, 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 이꼬르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I 버블이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게 인지가 안 되면 중장기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떠한 특정한 매크로적인 이슈는 결국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제일 많이 증시가 오를 때 사고 싶은 게 뭘까요? 반도체 AI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아마 수급이 풀려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S&P 1등부터 10등까지, 그다음 나스닥 1등부터 10등까지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M7이 중요하잖아요. M7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게 될 텐데 반도체가 끝나면 과연 올라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포지션을 지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나만의 생각이 없으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원활하게 매매를 하기가 일단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렇게 해서 좀 제일 중요한 꼭지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주주주주 요 순서대로 잘 된 것 같아요. 사실 원달러 환율을 제일 밑으로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셧다운인데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가 불안에 빠졌었던 이유는 최장 기간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언제 끝날지 이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스토리예요. 그럼 이게 30일이 더 될지 아니면 60일이 될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래 가면 경제 데이터가 안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안 나오면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강하게 언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트럼프를 밀어주고 싶어도 그게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데이터가 나와야 뭐 고용이 괜찮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나와서, 아, 이러니까 우리 금리 인하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소가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지난번 것들을 좀 비교하면 10에서 한 12%가 오를 건데, 이거를 앞두고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포지션 정리를 할까라는 부분에서 NO!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비중을 축소하더라도 다시 돌릴 때 살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잡아놓고 어디서 살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지난주에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마감에서 또 얘기하고, 뭐 장중이나 장전에 너무 많이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이 이슈는 현재는 악재지만 해소 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밑에 내용들도 다 똑같아요. 금리 인하 스탠스, 단기적으로 연준 의원들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죠. 이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QT가 이미 종료가 시사가 되었기 때문에 돈 풀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스탠스가 느려져 봐야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러면 사실 단기 투자자 혹은 스윙 투자자들이나 이 이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장기 투자자는 어차피 올라가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뭐예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됐을 때 악재로 될 수 있지만 해소시 결국 상승하는 요인이에요. 한번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가 되려면 GDP가 안 나와야 해요. 근데 GDP에 대한 선행 지표로 뭘 보냐면 애틀랜타 GDP 나오라는 거를 저는 봐요. 경기 데이터가 변동이 되면 그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GDP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를 예측하는 그 데이터인데 이게 핵심 데이터를 다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발표됐었던 애틀랜타 GDP 나우 데이터가 그 GDP 성장률이 4%로 나왔어요. 플러스 4%. 미국이 플러스 4%의 경제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 노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물론 이건 맞아요. 가처분 소득이 단기적으로 관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 물가가 올라간 것은 맞아요. 하지만 미국은 시스템이 우리나라랑 다른 게 금융 시스템에 은퇴 자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시가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배당이랑 이런 자산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소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어떤 데이터가 나와요? 연체율은 조금 신경 쓰이긴 하죠. 근데 아시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원래 뒤를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씁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정말 소비가 안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 만약에 소비가 진짜 박살난다고 했으면 뭐가 안 나왔어야 되냐면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박살 났어야 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얘 데이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현재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스라이팅에서 빠지면 기회입니다. 기회. 살 기회예요. 살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나스닥 지수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제가 딱 선 끈 요까지 떨어졌죠. 제가 요까지 끊고 나서 나스닥 4% 정도 빠질 수 있고 그럼 국내 주식 7에서 10% 떨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대로 딱 갖다가 말아 올리면서 지금 말아 올린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빠졌다가 올라갑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다 맞추진 못해요. 제가 그 다 맞추면은 워렌 버핏 땀 따고 때리고 있죠. 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좀 타율이 좋죠. 딱 보면은 딱 8% 정도 떨어지고 말아 올렸죠. 그리고 오늘 상승도 3,995부터 딱 진행을 했잖아요. 시가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타점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근거를 내올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뭔가 증시를 끌어내리는 요인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약재에 대한 요인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면 어려운데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까 정리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라는 주력 산업,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주력 산업이니까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 예전처럼 만약 2차전지가 주력 산업이었다 그럼 2차전지를 기반으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바이오가 대장일 때는 바이오를 기반으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정 산업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롱 포지션 잡고 그 롱 포지션을 저해하는 요인들만 소거가 되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도 다 좀 좋아졌잖아요. 관세도 지금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1년 유예로 넘어갔고 이제 다시 치고받고 하겠지만 국민연금도 못 산다고 했는데 결국엔 30조를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외국인 수급도 계속 나갔는데 돌아왔고 정책 계속 말만 하다가 안 하다가 지금 거의 압축됐다고 해서 또 플러스 알파가 됐고 원달러 환율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다수의 뭔가 부정적으로 될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이 다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분명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가 개장적 체크 포인트로 브리핑 드릴 때 시장에서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소거됐다를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 확률이 높을 때는 그거에 따른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의 방향성을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방향이 좀 바뀔 수 있겠다
혹은 방향이 다시 계속 올라가는 중이구나, 이런 큰 물줄기만 알아도, 큰 방향만 알아도 거기 타 있기만 하면 그쪽으로 결국엔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계속 해주시면은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셧다운이 상원을 통과했고요. 이제 하원 해가지고 땅땅땅 할 일만 남았으니까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높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은 내일 우리나라도 좋을 거고, 로컬 이슈가 붙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의 최대 매수 퍼센테이지가 증가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또 룰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30조 이상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개별 로컬이 있었고, 또 배당 수익률 과세에 대한 부분도 떨어지는 개별 로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대비했을 때 증시의 상승 랠리를 더 키우게 되는 그런 좀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실 상승을 좀 제한한 요인은,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한 좀 품해가 더 들어왔다면, 혹은 하이닉스로의 그 이탈됐었던 수급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더 좋았겠죠. 근데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아니, 젠슨왕이 그렇게 했다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증시의 방향을 잘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증시에 대한 방향성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아야지 우산수 쓰고 내가 피해가고 하는데, 그런 거 전혀 모르면 우리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큰 물줄기부터 계속 체크하는 작업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요약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상승을 만들었다가 오늘의 제 생각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상승에 대한 요인이 또 소거가 되고 밤사이에 없어지면 그만큼 또 내뱉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얘기가 사실 마감도 좋지만 장전이 정말 핵심이거든요. 근데 장전을 들으시려면 저랑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하버노의 주식 이야기 들어오시면은 좀 좋은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아직은 오프라인 강의는 좀 네프콘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버노의 주식 이야기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가 또 열심히 고민을 해서 미국 증시 보고 내일 새벽부터 열심히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맛있는 식사 하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정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